일본이 한국과 비교하며 자신들이 뒤처졌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통계자료 변조도 직원이 연필로 적힌 데이터를 지우개로 지우고 변조했다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이 보도되고 있다. 일본 공문서의 디지털화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뒤떨어졌다. 지난달 17일 NHK로 중계된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오토키타 슌 일본 유신회 의원이 일본 국토교통성의 통계 조작 문제를 질의하면서 이같이 밝혔죠. 그는 디지털로 작성하고 보존하는 것이 공문서 조작을 막는 첫걸음이라는 지론을 펴면서 일본 정부의 공문서 디지털화 상황을 캐물었는데요. 이 질문에 정부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사가와 다케시 내각부 대신관방 총합정책추진실장은 일본 각 행정기관이 신규 작성 취득한 행정문서 파일 등 가운데 전자매체에 보존된 것의 비율은 2015년도에는 7.3%였고 이후 점차 높아졌기는 하지만 2019년도 기준 15.1% 수준에 머물렀다고 답하였습니다. 오토키타 의원은 앞으로 나가지 않는 일본의 공문서 관리라는 제목의 패널을 준비했는데 일본의 공문서 디지털화 현황을 한국, 미국, 영국, 독일과 비교하였죠. 문서에는 행정문서의 디지털화의 비율 및 공문서 관리 권한 등이라는 설명과 함께 그려진 표를 보면 한국의 디지털화 비율은 98.0%로 5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본은 15.1%로 가장 낮았으며 미국이 97.0%, 독일이 34.6%, 영국은 수치 없이 전자와 추천 장려로 표시되었습니다. 오토키타 의원은 이미 거의 100%가 된 해외와 비교해도 이상하게 뒤처져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외국처럼 조기에 완전 디지털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의 디지털화가 지연돼 일본 사회의 변화가 더디다는 점은 이미 여러 경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정보기술 기반의 보급 수준, 초고령화, 지진 등 재난이 빈발하는 환경이 사회 구성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맞물려 일본의 디지털화가 뒤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치인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선 디지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이들이 공적 문서의 전자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일본 총무성의 정치자금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한 국회의원 관련 정치단체는 2020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4.4%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디지털 담당 장관인 마키시마 가렌의 정치자금 보고서가 종이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죠. 그는 영수증을 전자화하면 사무소의 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종이로 제출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을 보고 비웃던 일본이 제대로 큰 코 다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영향으로 제6차 유행기에 들어선 일본의 신규 확진자가 폭증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NHK 방송 집계에 따르면 일본 전역에서 새롭게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자는 작년 9월 11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8,000명 선을 넘어섰는데요. 수도 도쿄에서 1,22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전국 47개 도도 부현 곳곳에서 작년 9월 이후로 일간 최다치의 감염자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15일 이후 1,000명대로 처음 올라선 도쿄의 이날 신규 감염자 수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 16배 수준으로 폭증했는데요. 그러나 도쿄도 기준으로 집계한 이날 시점의 중증 환자는 하루 새 1명 늘어 4명이 됐고 사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는 오키나와현에선 1,75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표돼 사흘 연속으로 일간 최다치가 경신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들 3개 광역지역에 우선하여 긴급사태에 준하는 방역대책인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를 9일부터 이달 말까지 적용할 계획인데요. 중점 조치 적용은 작년 10월 4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정권이 출범한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일본에선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기간으로 재오파가 절정을 이룬 작년 8월 20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25,000명을 넘기도 했죠. 그러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영향 등으로 감염 확산이 진정돼 도쿄를 비롯한 27개 광역지역에 발효됐던 긴급사태와 중점 조치가 작년 10월 1일기에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감염 확산이 주춤한 추세가 이어져 작년 12월 중순까지는 전국의 하루 신규 감염자가 200명 미만인 날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작년 11월부터 오미크론이 서서히 확산하는 가운데 유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연말연시를 거치면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말인 지난달 29일 500명대로 올라선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새해 연휴 마지막 날인 3일 800명대에 근접하였죠. 이어 4일 1200명대, 5일 2600명대, 6일 4400명대, 7일 6200명대에 이어 이날 8000명대로 올라서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코로나 위기 상황을 한국은 기회로 만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지난해 김치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김치 수출액이 1억 5,990만 달러 하나, 약 1,922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고 밝혔죠. 이에 힘입어 김치 무역 수지도 2009년 이후 12년 만에 흑자인 1,920만 달러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5년간 김치 수출은 연평균 18%씩 증가했으며 수출 대상국도 2011년 61개국에서 10년간 89개국으로 늘었는데요. 농식품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세계적으로 건강 중시 트렌드가 확산하고 K-팝 등 한류 열풍으로 인해 김치 인지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라고 분석하였죠.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정부가 한국산 김치는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김치 QR코드를 제작해 미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활용했고, 국적 선사 HMM과 협업해 미국과 호주행 노선에서 농식품 전용 선적을 확보한 것도 주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는 김치의 인기로 인해 김치를 담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미국인 며느리의 김장 체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지난해 외국인 대상 한식 영상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영상에 출연한 미국 국적의 다니엘 베네키 씨는 한국인과 결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영상에는 그녀가 시어머니, 시이모와 함께 김장하고 돼지고기 수육을 삶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베네키 씨는 어른들과 함께 능숙하게 수육간을 맞추고 쪽파를 다듬으며 배추의 양념을 버무리고 쪽파를 다듬으면서 눈이 매운지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전해졌는데요. 그리고 김장을 끝낸 후 그는 시이모와 함께 수육, 김치를 막걸리와 곁들여 먹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지난 9일 농식품부는 베니키 씨의 영상을 포함한 이 대회 수상작 96개를 발표했죠.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공모전은 김치와 장을 활용한 요리 영상과 한식을 먹고 즐기는 영상 두 분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출품 기간 약 70개국에서 1,318개의 영상이 접수되었는데요. 농식품부는 유명 인플루언서가 아닌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구독자가 500명 이상인 참가자는 A그룹, 500명 미만은 B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베네키 씨는 A그룹 쿡방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는데요. A그룹 먹방 대상 수상자는 스페인 국적의 로사네리아 리오스 씨로, 그는 두 여성이 김치전, 김치볶음밥 등 다양한 한식을 맛보는 영상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그룹에서는 직접 김치찌개를 만들어 먹는 영상을 촬영한 미국인 메이나드 씨가 쿡방 대상을 받았는데요. 수상자들은 상금 총 13만 4천 달러, 한화 약 1억 6,1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상작 목록은 공모전 공식 누리집에 공개됐죠. 작품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플레이 코리안 푸드 시즌이 해시태그로 검색하면 감상할 수 있는데요. 전한영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 건강한 한식을 더욱 알리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